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맹문동이라는 식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맹문동. 네, 이런 것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어떤 큰 나무 밑에. 이런 것이 이제 맹문동이다. 그렇죠? 네,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맹문동. 왜 이렇게 쓰는지 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리맥자예요. 보리맥. 그리고 문문이다. 겨울동이다. 뭔가 보리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겨울과 관련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아주 정확하게는 연결은 좀 안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맹문동. 보리맥은 올레자와 뒤쳐져 올 치자로 구성된 글자다. 원래는 올레자가 보리를 뜻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이 온다는 뜻으로 바뀌면서 보리를 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쳐져 올 치자를 넣었다. 이것은 발을 뜻한다. 보리는 겨울에 이렇게 밟아줘야 된다. 그래서 발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자는 양쪽으로 열리는, 양쪽에 두 짝의 문이다. 한 짝으로 된 외짝문이 아닌 두 짝의 문을 문이라고 한다. 네. 겨울동은 뒤쳐져 올 치, 얼음병이다. 그렇죠? 가장 마지막 뒤에 쳐져 오는 계절 중이면서 얼음이 있는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달리 이렇게 설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리맥 들어간 맹문동이다. 네, 이것은 사전에 백합과에 속한 여러 해살이 풀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에 나무 그늘에 난다. 나무 그늘에 나는데 제주, 전남 이렇게 해서 여러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를 한다. 또 특히 이제 한의학에서는 맹문동이나 소엽 맹문동의 뿌리를 얘기하는데 몸의 음기를 보호하거나 가래를 없애기 위한 약재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맹문동 한자를 어떻게 쓰고 왜 저렇게 쓰느냐 하는 것에 사실 저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맹문동. 그렇죠? 이것도 어떤 곳에 있는 맹문동이 많이 심겨진 그런 곳이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왜 맹문동일까라는 것을 찾아보았는데, 글쎄요,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검증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째, 뿌리를 말린 모양이 마치 껍질이 두꺼운 보리인 굉맥과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굉맥이라는 어떤 껍질이 두꺼운 보리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 그것이 뭐냐면 뿌리를 말린 모양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수염 뿌리가 많아서 생겼다. 제가 다 이렇게 의문부를 붙였습니다. 또 추운 겨울에도 잘 살아남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자, 겨울 동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보리맥자가 들어갔고 겨울 동자가 들어갔으므로 뭔가 보리와 겨울을 이렇게 잘 추위에 강하다. 그런 성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양이 이렇게 뿌리에 이렇게 이 말린 것이 보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붙였다. 그러면서도 겨울을 잘 난다. 그렇게 해서 맹문동이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뿌리를 말린 모양의 껍질이 두꺼운 보리인 굉맥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맥이라는 것이 제가 잘 듣지 못한 그런 것이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가진 일반 사전에 나오지 않는데 인터넷 사전에 우리말 세매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굉맥이다. 그래서 식물인데 껍질이 두꺼운 보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굉자라는 한자가 상당히 우리가 보기 드문데 이 글자는 아무리 봐도 제가 알고 있는 굉자는 아니다 싶어서 다시 또 확인하기 위해서 자전을 살펴보니 이것은 앙금을 얘기한다. 앙금전이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전분가루다 할 때 전분할 때 그는 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앙금이다. 찌꺼기다. 그렇죠? 그리고 얕은 물, 흐르지 아니하고 괜 물, 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굉이라는 발음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자전에는 왜 이것이 굉이 되었느냐 이렇게 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이 굉맥이라는 낱말 자체는 있느냐 없느냐 찾아보니까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리맥에 누를 황자를 쓴 글자가 있고 또 보리맥에
이렇게 넓을 광자를 쓴 글자가 두 글자가 나옵니다. 사전에. 이것을 보면 보리기울 괭이다. 또는 보리기울 광이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보리괭이다. 또는 보리광이다. 막 누룩 곰팡이 황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괭이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리와 관련이 된다. 보리괭 또는 보리기울. 막 기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밀기울이다 하면 밀가루를 이렇게 빻아서 체에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이제 기울이라 한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 그러면 이것은 보리와 관련된 그리고 괭이라는 발음이 나는 글자인데 왜 이것은 괭이 아닌데 우리말 셈이라는 사전에 이렇게 괭맥이라고 나왔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사전이 이렇게 설명을 하므로 어떻게 반론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좀 잘못된 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자나 이 글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괭맥이란 말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한자가 어느 것이 정확하냐? 이것은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쓰든지 하는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일단 숙제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괭맥이 맞느냐, 괭맥이 맞느냐. 저는 아래 이것이 맞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되었을 것이다. 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맹문동과 호암 이병철 선생, 이병철 회장과 관련되는 것을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위키를 보니 다른 기사에서도 봤습니다만 나무위키에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무위키에 이 맹문동에 대한 설명을 보니 요즘에는 도심에 있는 공원이나 길 주변 혹은 건물 화단 가장자리나 가로수 주변에 많이 심어놔서 길 가다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흙길 옆에 나름대로 나 있는 긴 풀은 대체로 맹문동이라 보면 된다. 이렇게 나무위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한성과 내음성이 매우 강하다. 내한성은 추위에 강하다는 것이죠. 내음성은 그늘에 강하다. 그늘. 네. 오히려 햇빛을 바로 받으면 별로 좋지 않다. 그늘에 강하다. 한겨울에도 성장만 멈출 뿐 지상부가 마르지 않고 푸른 상태를 유지한다. 한겨울에 자라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푸른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재배할 때는 차광을 하지 않으면 햇살을 이렇게 차단시키지 않으면 잎이 탈 정도로 그늘에 특화되어 있다. 그늘에 강하다. 햇살에 약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베란다에서도 잘 자란다. 직접 햇살을 받지 않아도 잘 자란다. 그리고 애초에 나무 그늘이 져서 잔디가 못 자라는 곳에 잔디 대신으로 심는 식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계속됩니다. 맹문동을 관상용 및 정원의 지피식물, 지피식물, 이게 지구의 흙 표면에 나와 있는 그런 식물들을 얘기한다. 로 활용하게 된 계기가 특이한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부터 이제 그것을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먼저 원예 자원으로 활용한 인물이 삼성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이다. 이렇게 나무위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기를 90년대 중반에 대구시의 한 산림공무원이 시에 많이 심은 개잎갈나무의 그늘과 또 타감작용 때문에 다른 식물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해서 고민 중이었다. 대구에서 막 개잎갈나무라는 것을 많이 심은 모양인데 그 그늘이 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 밑에 다른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타감작용이라는 것도 어떤 식물이 자라면 거기에서 영향으로 다른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막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 때문에 제일모직 기숙사, 대구에 있는 제일모직 기숙사를 찾아갔을 때 개잎갈나무 아래에 맹문동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냥 심어보라고 했으면 안 믿을까봐 주변 동료들에게 견학을 권했다. 이 이후에 맹문동은 약용보다는 원예 식물로서의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삼성 제일모직의 기숙사에 그것을 호암 이병철 회장이 말하자면 일찍부터 알고 그런 걸 심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원예 작물로서 상당히 많이 심겨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맹문동이 있고 찾아보니 천문동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늘천의 겨울동이다.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학명을 보니 여기 아스파라거스가 나온다. 뭔가 좀 관련이 되지 않느냐, 그런 속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천문동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글자 보리맥에 관련된 것만 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도 했고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제가 복습 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맥이다, 소맥이다. 대맥은 보리를 얘기하고 소맥은 밀을 얘기한다. 그래서 맥에는 보리란 뜻도 있고 밀이란 뜻도 있다, 이렇게 되죠. 맥아, 그렇죠. 엿기름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맥아당, 말토스다, 맥주다, 그렇죠. 또 우리가 마시는 음료 중에 맥콜이라는 게 있다. 숙맥이다, 콩과 보리다.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숙맥불변이라 한다. 또 맥고 모자 있죠, 그렇죠. 고는 짚을 얘기한다. 보리집 또는 밀집 모자를 맥고 모자라고 한다. 이런 것이 있죠. 맥반석이다. 뭐 맥반석에서 구운 뭐 달걀이라든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맥반석이다. 이것이 아마 모양이 꼭 보리밥처럼 생긴 것이다. 안에 있는 무늬가 막 그렇게 보여서 만든 이름으로 보입니다. 오늘 맹문동이라는 식물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자로 쓰고 있다. 중국에서도 같은 글자를 쓰는데, 물론 글자가 간체자다, 그렇죠. 간체자, 보리맥자는 이렇게 쓴다. 문문자는 또 이렇게 쓴다. 일본에서는 맹문동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네, 글자를 보게 되면 보리맥자는 신자체와 간체자가 같다, 이렇게 되죠. 겨울동자를 쓰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른빙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점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다. 폰트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렇게 어른빙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점을 두 개 찍는 이런 것을 더 많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맹문동 할 때 이제 앞에서 본 그 식물이 맹문동이고, 이름이 보리맥자와 겨울동자가 들어가라는 것을 살펴봤고, 또 천문동이라는 그런 식물도 있다. 그리고 맥반석의 모양이 어떤 보리밥, 맥반이 보리밥이죠. 보리밥과 같은 점점이 박힌 그런 모양을 가지고 만든 낱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